시즌 3의 여러 사례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다루다 보면 되게 이렇게 깊은 상처, 관계, 골들이 깊은 경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떤 면에서는 깊은 상처인데 그걸 좀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약간 합리화하거나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약간 현상적으로 다시 판단하려는 사람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거꾸로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그런 사례인데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분이 보내준 사연을 읽어 드릴게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예. 저는 눈치를 많이 봅니다. 관계에서 저자세를 많이 취합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제 의견을 황급히 번복하기도 하고 제 고민을 여기저기 이야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의존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최근 이야기를 하자면 오랫동안 알던 친구에게 내 가정사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농담조로 저를 부모님께 좀 잘 못하는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더군요. 저는 그 반응이 솔직히는 조롱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화를 내거나 기분 나쁘다고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 반응이 좀 웃기다며 그 이야기를 웃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친구와의 그 일은 제 마음에 깊이 상처로 남았습니다. 직접 그 일을 말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관계를 이어가다 결국 그 친구한테 일방적으로 제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와의 관계가 끊겼다는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외롭고 슬펐습니다. 그 친구와 좋았던 기억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내가 바보같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밀어낸 것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일을 제 편이 되어서 이야기를 들어준 다른 친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와 화해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그 친구한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때 일을 이야기했고 그 친구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사과와 비슷한 말을 했고 저는 말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던 것에 대해서 저도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화해를 잘한 것처럼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마음은 전혀 풀리지를 않았어요. 그 친구는 푸는 대화를 할 때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연락을 끊었다는 제 잘못에만 꽂혀서 그 친구 앞에서 저자세를 취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나한테 무례하게 말을 한 게 먼저였는데 말이죠. 겉으로는 이제 잘 지내자며 말했던 제가 이중적이고 짜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무례한 말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차라리 화해를 안 하고 지나갔으면 되는데 왜 굳이 나서서 내가 화해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랑 화해를 한 것 자체에도 이 일에서 제 편을 들어줬던 내 친구들을 허무하게 만든 것 같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힘 빠지게 해서 제 곁에 아무도 남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공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끊어내지 못하는 저 스스로에게 매우 무례한 사람입니다. 저는 때로는 길을 가다가 누가 나를 때려도 신고조차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무력감과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엉엉 울며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지키지 못하는 저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여러 갈래로 여러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깊은 문제를 심리적으로 굉장히 깊숙이 들여다보는 되게 표피적으로만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하게 되는 우를 범하는 일인데 이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거죽으로만 봐도 되는 문제인데 너무 깊이 본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눈에 띄었어요. 이 사연이. 어떤 측면이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처음과 끝에 자기를 규정했어요. 저는 눈치를 많이 보고 저자세를 취하는 편입니다. 처음에 딱 자기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시작했고 마지막에도 저는 저한테 무례하게 하는 사람도 끊어내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무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날 쳐도 신고조차 못할 거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런 것이냐. 나는 정말 문제가 많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보면서 되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되게 귀엽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런 스타일이다. 그런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관계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는 어떤 그런 기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관계에 아주 민감한 그런 젊은 여성이다. 되게 귀엽다. 근데 동시에 관계에 민감하다 보니까 막 눈치도 많이 보고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그럼 또 얘기 들으면 또 막 영향도 많이 듣고 그리고 자기 친구가 조금 내 얘기 했는데 나를 좀 내가 부모님한테 좀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막 상처를 받고 그런 말에 상처도 받기도 했지만 또 그 얘기를 또 막 친구들한테 하면서 또 자기 편이 되지는 친구도 또 막 많고 그러니까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의 그 시선에 그렇게 민감하고 영향을 많이 받다 보면 사람이 자기는 또 자기를 지우게 되거든요. 내 감정이나 뭐 이런 것은 보통 이렇게 뒷전으로 밀리기 쉬운데 이 사람은 관계에 되게 민감하면서도 막 자기를 찾고 싶고 이러는 게 귀엽고 약간 욕심쟁이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나한테는 읽으면서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스타일일 수 있거든요. 관계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누구는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서 요즘에 재택근무하니까 나는 막 인생의 막 최전성기다. 막 혼자 일하는 게 너무 좋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건 자기 스타일이에요. 사람마다 누구는 동그랗고 누구는 네모나고 누구는 달걀형일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도 성격도 기질도 다 그건 다른데 관계에 매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렇게 많이 그런 것을 쓰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친구한테 처음에 사단이 난 게 친구한테 내 속사정 얘기를 뭐 무슨 얘기를 막 했더니 친구가 너는 부모님한테 좀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통 그 부모님 자체하고 갈등이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으면 이 친구가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썼을 거예요. 부모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뭐 이런 일들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엄마 아빠 얘기를 막 하다가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농담조로 했대잖아요. 너 좀 부모한테 좀 못되게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단이 난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냥 이 사람의 성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친구가 했던 얘기들 중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쿨한 척 하다가 결국 일방적으로 제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친구와의 관계가 끊겼다는 것이 절망적이게 느껴졌습니다. 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끊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향을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과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얘기한 게 화해를 잘한 것 같이 끝났지만 사실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푸는 대화를 할 때도 당당했는데 저는 연락을 끊었다는 잘못에 꽂혀 저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후회예요. 뭐 그런 얘기들 쭉 했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친구랑 화해한 것 자체도 이 일에서 제 편을 들어줬던 친구들을 허무하게 만든 것 같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이게 좀 과하죠, 반응이. 이게 친구 관계가 되게 마음을 많이 쓰는 거예요. 괜찮다. 이게 그냥 이런 스타일인 것 같다. 관계가 무지 중요하구나. 그냥 그런 스타일인가 보구나.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이 그래서 제 고민도 여기저기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의존도 많이 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 판단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도 번복하고 그 관계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휘둘리는 것 같고 자기가 줏대가 없는 것 같고 자기를 못 지키는 것 같고 때로는 실제로 그렇게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측면만 있지 않고 이 친구는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의 다른 친구들은 이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다. 네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넘치고 항상 너의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주고 기꺼이 그렇고 너는 그 관계를 굉장히 즐기고 이 친구의 친구들은 아마 이 친구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이 친구를 보면서 상처를 받고 나는 그렇지 못한다. 이런 친구들이 한 트럭은 있을 것이다. 제 느낌에는. 이게 어떤 한 특성에 대한 빛과 그림자죠.
이 친구가 보기에는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친구가 없는데도 불편해하지 않고 재택근무하는데도 끄떡 안 하고 이런 친구 보면 너무 부러울 거예요. 쟤는 너무 줏대가 있다. 그렇게 볼 텐데 또 그 친구가 보기에는 또 다른 측면으로 보일 것이다. 이거는 이 친구의 스타일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스타일을 어떤 병리적인 것으로 흔히 많이 규정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지키지 못하는 무례한 사람이다. 눈치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죽고 싶다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게 죽고 싶다가 심각하게 죽고 싶다라는 뜻으로 저는 읽혀지지 않고 그것이 너무 괴롭다. 관계가 이렇게 이 친구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고 화해한 거 알면 얘네들이 얼마나 나한테 배신감 느낄까. 얘네들은 내 편 들어줬는데 막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괴롭다는 거지. 지금 객관적으로 막 죽고 싶다까지 간 것도 제 느낌에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럴 수도 있다. 모든 스타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이 친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성향의 문제인 거지 다른 이렇게 심각하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관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에너지가 많이 가는 스타일이면 자기를 조금 등한시하게 돼요. 그거는 기회비용이에요. 관계에서 얻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관계에서 남보다 훨씬 얻는 것이 있고 그러면 자기를 지키는 데에서는 조금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자기 스타일 때문에 생기는 기회비용이에요. 이거 그냥 감수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떨 때 이렇게 속상하고 싫으면 또 관계에서 생기는 기회비용을 또 약간 감수하고 또 자기를 챙겨야죠. 근데 그게 쉽지 않겠어요. 욕심이 많은 것 같거든. 나한테 무례한 친구하고도 이걸 문제를 풀고 싶고 얘를 무례하게 보는 내 친구들하고도 또 같이 지내고 싶고 이 욕심 그러면서도 또 나도 막 또 그랬으면 좋겠고 이 욕심이 많아서 불편하긴 하겠어요. 살아가는데 불편하긴 하겠고 갈등이 많겠는데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관계에 민감해서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관계에 재능이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아마 관계로 인해서 득을 보는 게 많을 것이다. 그것까지 알면 그 속상함이 죽고 싶을 만큼 속상함이 조금 상쇄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런 포인트였고요. 듣다가 혹시 궁금한 거 느껴지는 게 있으면 물어봐도 좋겠어요. 저는 그 사연 주신 분만큼 많이 신경 쓰는 편은 아니긴 한데 좀 저랑 성향이 반대인 친구랑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친구랑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그 친구가 좀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어서 어떤 말을 하면은 그거에 솔직히 기분이 나쁜데 전반적인 관계는 좋으니까 그냥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모든 사람이랑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이 있었던 그 친구분하고 그럼요. 그 친구분이 유독 아주 반대지만 아주 친한 그런 관계일 수 있겠다. 그렇죠. 제가 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친구랑은 어떻게 거리를 좀 유지해야 될까? 그런 게 저는 좀 고민이었어서 이분도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계속 장기적으로 좀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경우 많죠. 이분도 어떤 부분이 이렇게 당연히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이 친구의 고민은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런데 이걸 약간 뭐 거슬렸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거리를 적절하게 두려고 하는 데서 오는 갈등이라기보다 누군가하고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는 괜찮고 친하고인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거슬린다.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죠. 그 사안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다기보다 어떤 사소한 계기로라도 이렇게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데 틀어진 것 자체를 본인이 견디지를 잘 못해서 하다 보니까 또 뭐가 이렇게 불편해지고 뭐 이런 문제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너 왜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그 친구한테 직접 말하면 그냥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못하는 분인 거잖아요. 저자세라서. 관계가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아. 저자세인 거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당당하게 말을 하는 그런 성격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은 그 욕심을 떠나서 내 말은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귀여운 문제로 귀여운 사람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분 나름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 필요도 없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아 가지고 귀엽게만 네네네. 그렇게 네, 말할 왜냐면 게 아니다. 저도 이 사람 공감이 돼서 공감했어요. 예,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그냥 제가 귀엽다는 개인 취향을 드러낸 사람.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 괴롭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 보면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러면 너무 괴로워지니까 어떻게 얘기를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 제가 귀엽다고 한 게 어떤 뜻이냐면 그 자기 얘기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관계도 끊었잖아요. 자기가 먼저 끊어봤잖아요. 끊어놓고 나서 불편해서 또 다시 그걸 그렇게 해서 했는데 끊었잖아요. 그 관계를 친한 친구하고 그냥 사소한 이유로 그랬는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관계 끊고 쉽지 않잖아요. 이 친구는 이미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를 그렇게 중시하면 그냥 나를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게 되거든요. 뒷전으로 자기도 모르게 덜 중요하게 느껴진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이거에 관심사가 가니까 나는 그냥 뒤로 물리게 되는데 나는 길에서 누가 만나서 이렇게 해도 신고도 못할 사람이다. 엉엉 막 죽고 싶어요. 할 만큼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밀어놓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나는 이게 이 사람의 건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귀엽다는 거예요. 그 건강성과 자기 관계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런 어떤 특성과 그렇지만 이런 건강성과 이게 계속 동시에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 투쟁이 본인은 나는 무례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눅 들어 있고 눈치만 보고 저자세고 되게 한심한 사람 취급하는데 그 시선에는 난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심각하게 자기를 막 비정상적이고 뭐 병적인 굉장히 막 자아가 없고 뭐 아주 자존감이 나고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 사람이. 그런 현상,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잘 그래 보이지 않는데 그런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너무 병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밀어붙여서 근데 그것도 약간 개인적으로 자기가 밀리고 싶지 않은 그런 욕구에서 오는 그 민감함, 자기 자신에 대한 민감함이라 느껴지고 관계 끊은 것도 자기가 먼저 연락 끊은 것도 이 사람은 그런 투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다, 당신은. 내가 욕심이 많다 할 만큼 하고 있다. 근데 관계도 주눅 들고 저세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보이지 않을 거다. 제 느낌에. 친구들한테 물어봐라. 그렇게만 보이지 않을 거다. 근데 자기는 관계에 대한 그 기대가 많고 그거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상대적으로 마음을 쓰는 거지 그냥 그런 문제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당신 하고 있고 근데 그런 투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다. 괜찮다. 계속 그렇게 해도 좋다. 이 친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 느낌에는. 뭐 제 의견이 딱 담아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요 정도만 얘기를 가지고 내가 그냥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아까 문제를 뭔가 해결하고 나를 찾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왜 무책임하게 귀엽다고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죽고 싶다는 사람한테 그럼 어떡하냐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그럴 거냐. 아니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그렇게 고민을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편한 지점이 이제 그걸 찾게 되는 거란 말씀이신. 그렇죠. 근데 찾아가는 과정 중에 되게 이렇게 속이 들볶이긴 하겠어요. 그냥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그거에 대한 욕구나 기대치가 높아서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어서 그런 기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으로 보여서 하는 얘기였어요. 예, 오늘 이렇게 귀엽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연을 만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